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가 앞서 전해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했던 건 아닌지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골판지를 접어 만든 종이관입니다. 지난해 8월 22일 이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연, 즉 시신이동 보관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예를 들어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 구매 계획을 구체화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군무원은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해당 업체도 종이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 설명입니다. 연간 사망자가 100명이 되지 않는 군에서 그것도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2군단에서만 1,000여 구에 달하는 시신 처리를 예상한 계획을 갑자기 세운 겁니다. 또 육군이 실제로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114개를 갑자기 구입한 건데 MBC가 기록을 확인한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이 무언가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거한 A급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오음리를 적어뒀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화천 오음리엔 종이관을 문의했던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2군단은 종이관을 문의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비축한 영현백에 대해 2022년 하참 지침에 따라 중기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노상원이 경호처로부터 비하폰을 받을 대상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노상원이 공직자도 아니고 비하폰을 받을 대상이에요? 공직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자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하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영현백, 시신이 생기면 시신을 담는 비닐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3,000개가 넘게 군에서 영현백을 준비했답니다.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종이관을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종이백, 종이관 1,000개를 알아본 것은 이 비하폰을 받은 노상원이 오음리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정치인, 법관 모두 다를 데리고 가서
수거하는 장소가 바로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종이관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게 더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3000개 넘는 영연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벌써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서영교는 노상원 수첩에 2번이나 들어갔어요. 법관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싸그리 싹싹해서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노상원에게 비하법까지 줘가면서 대한민국을 불법 비상계엄으로 해서 내란을 책독한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어제 나온 것은 뭡니까? 북한에 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선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해라. 그것도 아파치라고 하는 헬기로. 그리고 들리게, 북에서 들리게 비하폰도 아닌 폰으로 서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마치 저격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에요. 작년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공격 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동원한 훈련이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당시 훈련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훈련 도중에 적을 타격하라는 내용의 교신이 오갔는데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정보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승인 아래 공격 헬기 아파치 부대와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훈련 수위가 사뭇 달랐다는 내부 제보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단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북한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했던 겁니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습니다.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확보한 훈련 비행 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계엄 직전 실행되었습니다. 합참은 전투기 및 공격 헬기의 활동은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세부 사항은 작전 및 군사 보안에 관련돼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국익 추구가 최종 목표인 외교에도 여야가 없어야 되지만 이 내란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영연백 3,000개 구입했다는데요. 저도 체포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저기에 누워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극소수의 찐윤 의원들이 아니면 비윤 의원들도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처럼 체포되고 저 신세가 됐을지도 몰라요. 거짓을 날려버린 마지막 펀치